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의료 현장에서도 확실하게 봐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들 만나봅니다.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인물이 좋으십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프닝은 윤 대통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심야에 응급실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현장 목소리 잘 들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예. 들으셨는가 해가지고 뭐 조선시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저도 갑자기 한숨이 나와서 그래요. 들었소만 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덜컥 걸려서 그렇습니다. 예.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지 예. 현장 점검을 다녀왔는데요. 그동안 의료 응급실 근무 의료진들에게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 지원에 좀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님 그 응급실 가신 데가 하필 그날따라 이렇게 통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는 좀 응급실 밖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예. 또 중간중간 오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와 계세요. 근데 안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마 대통령이 오신다는 걸 미리 알고요. 어느 정도 잘 운영되는 걸처럼 보이기 위해서 셋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응급실 99%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응급실 문만 열면 정상 운영인가요? 예,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 역시 예, 이 분야는 전문가셔가지고 네. 예. 의사잖아요. 아, 예. 네. 예. 두 분 의대 안 나오셨죠? 네. 갑자기 무슨 의대를 물어보세요. 의대 나왔나요? 아니 오늘 마침 무슨 과인데요? 예. 저 철학과입니다. 예. 금속과학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TMI. 예. 아니 언니 오늘 오랜만에 좀 아니 전문을 살리셔서 마침 좋아 보이셔서. 예. 전공은 왜 묻고 예. 전공은 뭐 기분 안 좋아질라. 예. 근데 이 의료법상 응급의료법상 이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지금 이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 돌아가는 게 뉴스에 다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 순간 떠오르는 것도 이렇게 지난달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2살 여아가 고향에서 응급실을 11곳을 찾다가 결국 인천까지 갔다라는 소식. 그중에 11곳 중에는요 의정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의정부를 들으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부산에서 70대 근로자분이 추락했는데 또 사망하셨다는 사고. 광주였죠. 20대 여대생도 불과 응급실이 100m 떨어진 곳인데도 응급처치를 못 받았다는 뉴스들 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느냐 이걸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응급의료법에 있긴 합니다. 응급치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한다. 이건 그 의료법에도 있어요. 기본입니다. 의사가 환자 치료를 당연하겠죠. 거부하면. 그러나 다만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을 때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급실에 사람이 없으면 정부에서 지금 추석 앞두고 군의관들 파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군의관들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돌아가는 군의관들에게 왜 환자 치료 안 했냐고 처벌할까요? 못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치료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 나와 계십니까 여당? 여당이 어떤 지금 해법을 좀 제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제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여야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 협의체를 구성해야죠. 그리고 당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우리 한 대표님 너무 빙빙 돌려서 그냥 원칙적으로 말씀하셔서 좀 제 말씀이 그렇게 어렵나요? 좀 어려웠어요. 아니 지금 보건복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해도 잘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이럴 때 좀 말씀을 시원하게. 근데 이분은 너무 무서우신데. 양 변호사 조심하십시오. 네, 조용히 있을게요. 홍 시장님 오늘.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지난주에는 왜 안 불러시요? 아니 뭐 계신가 이렇게 봤더니 안 계시던데요. 뭐 저희 안 부르고 내를 어떻게 소외시키고 박해하고 그러면 섭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말입니다. 진짜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부른다고 나오시고 안 부른다고 안 나오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러줘야지. 예. 하여튼 어른을 죄송합니다. 모시니 동방예의지고. 그냥 MBC 고정 출입증을 드리세요. 그냥. 하여튼 죄송하고요. 예, 오늘 무슨 말씀? 죄송하다 바로 해야지. 바로 풀리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장차관 문제카라고 떠드는 게 해법입니까? 이게 지금 강 건너 불 보듯 이게 남의 일입니까? 번지르한 미봉책과 설익은 대책 툭툭 던지는 거는 지극히 무책임합니다. 당대표는 의료계를 모르니까 안철수 의원이 TF 팀장으로 적격이다. 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국민의힘에 의사 출신으로 인유한 의원도 계신데. 그건 뭐 좀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네. 그강 건너 불 보듯이 뭐 남의 일입니까? 아니 왜 저도 왜 진지하게 양변호사한테 화를 내서? 저만 보면 화를 내죠. 화가 나시는 화가 거예요? 나, 저 화가 자꾸 안 불러가지고 저번 주에. 예. 다음부터는 하여튼 매주 부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내 참. 예. 금방 감자도 풀리시네. 붙잡고. 안철수 의원님 안 가셨죠? 예. 예. 근데 무슨 조언 좀 하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지난번에 그 모임이 있었는데요. 예. 그 모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연락이 오면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모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대통령께 과잉 충성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셔야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 대통령 의원님 얘기에 뼈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덕수 총리도 뼈가 그랬고. 있으면 아픈데요. 그러니까 아픈 말씀을 대통령실 아픈 말씀을 주셨다는. 예. 네. 고마워서. 야, 네? 죄송합니다. 썰렁했나요? 예.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차관도 전공의들 탓으로 돌리는 예. 그런 발언이 이번 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을 이제 국민들의 의사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정부가 더 뼈아프게 느껴야 되는데 계속 제대로 된 보고도 안 올라가는 것 같은 오히려 예. 주변에서도 심기경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예. 예. 대통령께 좀 뭘 여쭤봐야겠는데 아까 가셨다 오셨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왔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거 하도 이 문제만 여쭤보면 좀 화를 내실 것 같아 좀 걱정 반. 근데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공천 개입 의혹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님? 아니 우리 앵커님하고 예. 우리 뭐 진행자 우리 저기 변호사님은 뭐 뉴스 안 봅니까? 우리 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충분히 그 코멘트를 했을 텐데요. 참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이분은. 아이. 지금 기시다 총리하고 지금 회담 중에 바쁜데 이거 제가 공부 과외까지 시켜드려야 됩니까 이거? 예. 참 이거 한 번 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예. 해당 의원은 예. 당초 컷오프가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입니까?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근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고개 끄덕이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개 가십니까 끄덕이. 또? 가야지 좀 뭘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면 가버리십니까? 왔어요 지금 손님. 예. 알겠습니다. 손님이 그래요? 중요할 때가 아닌 것 그리고 같은데. 기시다 총리랑 만나서 뭐 하여튼 대화 잘 지금 결과 브리핑 끝난 것 같은데요. 걱정도 많습니다. 뭐냐면 또 뭘 양보를 했을까? 한 달 뭐 이런, 앞둔 총리가 이렇게 오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서 그래서요. 좀 걱정이 들죠. 예. 뭐 더 자세한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여사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태풍의 핵이 이 개혁신당 쪽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개혁신당 입장은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천하람 의원 나와 계십니까?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차분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의혹 단계고 물적 증거가 나온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우리 정치권에서도 너무 앞서가 나가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오히려 더 건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공천 개 물론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요. 네.
공천 개입이냐 아니냐. 뭐 이건 물적 증거는 없고 서로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뭐 물적 증거들도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한데요. 일단 그 법적 기준은 뭔가요? 일단 이제 구체성에 해당해야겠죠. 그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뭐 지역구를 만약에 이제 그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따르면 뭐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든가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공천 개입이라는 쪽으로 법률적으로 재단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락을 하고 뭔가 그거 관련해 논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뭐 정치적 책임 같은 거는 피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걸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전례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공무원의 중립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거와 관련해서 그 당에 유리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그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꺼낸 것 자체만으로 큰 파장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금 잠깐 설명하셨지만요. 이게 A란 선거 지역구로 옮기세요. 그럼 내가 뭐 왜 해드릴 테니 이러면 분명히 불법이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시는 건 어때요? 이 정도로 해도 많은 국민들이요. 현 정부의 어떤 국정에 깊이 김건희 여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얘기만 해도 누구라도 이건 나한테 이쪽으로 옮기면 이걸 주겠구나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만약 뭐 그 얘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나왔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 아닌가요? 그 자체로 굉장히 엄청난 문제죠.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선거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그런 거를 권유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다고 그게 김건희 여사라는 것 점 때문에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지금 뭐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니까요. 없고 텔레그램을 봤다는 분도 과연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라는 것만 확인을 했지 내용은 못 봤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와 보면 내용이 나와야죠. 자, 그런데 방금 또 속보 들어왔는데요. 뭐 아까 박은정 의원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 심의 결과는 지켜볼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예상대로죠? 예,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이 나왔다고 속보가 나왔고요. 사실 저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렇게 회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입장이 수사도 잘 됐고 법적 판단도 잘 됐다고 본인은 보지만 이라고 해버리면 검찰총장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에서 준비한 자료로 검찰에서 뽑은 분들이 이걸 심의를 하는 건데 이미 검찰총장이 판단을 내린 자료를 수사심의위원회 분들이 뒤집는다? 이건 생각하기 어렵죠.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요, 면피용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검찰총장도 또 이렇게도 얘기했죠. 국민적 논쟁이 많은 사안이니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마무리를 지른다면 불기소를 해야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러면 오히려 국민적 의혹이 큰데. 수사심의는 뭐 하여튼 뭐 예상했던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가셨죠? 최병 특검법. 그러니까 그 안 대표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야당에서는. 근데 거부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내용을 봤는데요.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근데 저 한 대표님 이게 지난번에 뭐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하라든가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발의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뭐 저 증거 의혹 관련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하시는 거 원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겠다고 하시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민주당에서 제가 지금 빨리 가봐야 됐어요. 자 빨리 손님 만나러 가세요? 한 대표님도? 빨리. 아직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태풍 특검 하시기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아까 입장이 뭐?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입장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가셨네. 방송 생긴 게 맞죠? 가보겠습니다. 천하람 대표가 요새 어떤 한동훈 대표에게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계시죠?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언제까지 자기가 한 말을 뭉개고 어기면서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당내에서 힘이 없고 의원들 8명이든 10명이든 모으는 게 잘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하든가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겁을 먹은 듯한 내지는 좀 비겁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참 모양새가
뭐 오늘까지도 측근의 의원이라고 불리는 네. 분들은 나오셔서 이게 의원분들을 설득하는 작업 중이다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늘 있는 질문 언제까지 설득을 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회 반대쪽의 의원분들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식으로 또 언론에 인터뷰를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게 갑자기 수사가 이렇게 나와요. 급진전을 했죠. 예. 급진전인지 뭐 갑자기 정권 바뀐 지 2년 넘었는데 갑자기 전 대통령의 전사위 문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고발한 말이에요. 지 4년인데. 예, 이게 도대체 이 시기가 어떻게 문 전 대통령 나와 계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고요. 예. 우리 권앵커와 양지열 변호사는 동도사 매미맛 까본 적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다만 평온하게 영상을 올리시긴 했는데 예. 하필 봤어요? 이렇게 예. 검은 먹구름도 있고 해서 참 약간 우리가- 심정을 예. 상징하는 뭐 그런 건가 보죠. 전 못 봤습니다만. 예. 그래서 안 사실- 봤어요?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렇게 놀라시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예. 좋아요도 누르고 예. 꼭 가서 보겠습니다. 예. 댓글도 예. 아우 저도 당황했는데 안 보셨어요 진짜? 예, 못 봤습니다. 양결은 좋아요 눌렀죠? 예. 예, 저는 눌렀습니다. 좋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어떤 앞뒤 맥락이 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런 수사가. 근데 4년 됐는데 고발한 지. 그리고- 2년 동안 잠잠하더니 예. 갑자기 전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다. 이 논리도 새롭고요. 아니 뭐 조금 발전했죠. 예. 그전엔 제3자 뇌물 이런 예. 게 나오다가 그리고 논리가 발전했죠. 이창수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전까지 전주지검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연속선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이때- 새로운 수사 같이 갑자기 툭 나오죠? 나왔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점에. 예. 그리고 뭐 국내 뭐 이렇게 계좌 수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예. 단순한 부분이 일단 돈의 흐름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2018년 사건, 2020년 고발인데 고발 시점을 봐도 4년 가까이 됐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튀어나왔네요. 변호사시니까 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이 검찰 수사는 공정한 거는 가장 중요한데 네. 적어도 공정해 보이려고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예, 조국 대표 나와 계시죠? 예, 조국입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예. 조국 대표 나와 계신데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조만간 다혜 씨를 검찰청 보트라인에 세울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 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공손히 제출하고 진술을 받아 적었던 행태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거죠. 검찰이 제2의 논두렁 시계 같은 작업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합니다.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을 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공연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 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당내 이제 특위도 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도 밝히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은 그렇겠죠. 예. 자, 윤 대통령 뭐 오늘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안 가셨으면 좀 들어오시죠. 밖에 계시지 말. 예, 아직도 안 가시고 계셨네요. 밖에 예,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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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총리 오늘 한국 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 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우리 그 브로맨스가 우리 기시다 기총리하고 아주 각별합니다. 그래서 늘 방한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아마 가을에는 그 일본의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떤 지도자가 그 취임을 맡든 뭐 국정을 맡든 간에 한일 간의 미래 협력 뭐 이런 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제 얼마 임기 안 남은 총리이기도 하고 가도 되죠 이제. 예. 보내줘요 이제. 갈게요. 지난달에 광복절 전후로 네. 지금까지도 뭐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과서 문제까지 나오고 독도 문제 나오고 있고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심란한데 심란한 양보 이 시국에 일본 총리가 와서 심란한 양보 좀 그만하셨으면 아, 예, 뭐 이 맥락 없는 양보 좀 그만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그걸 걱정하실까 싶습니다. 예. 우리 고랭코도. 그
마지막 김문수 장관님 나오셨죠. 마지막으로 한번 김문수입니다. 예, 많이 힘드셨다고요? 제 생각엔 당연히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하는 거 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똑같네. 죽겠다 그러고 저도 해보니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도 국회의원 하셨는데 그 국회가 없. 살아온 행적이 좀 그러시니까 나를 부정합니까? 보니까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내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문수 장관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이킥은 긍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